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그 수업, 관광 콘텐츠 개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마케팅 전략. 그동안에 만들었던 어떤 새롭게 개발해서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또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알려야 되죠. 시장에서 좀 소화가 되는 그런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이런 상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홍보 전략, 이런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은 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게 되지만 이번 주는 우리가 여행 상품의 마케팅에 있던 개념, 마케팅 전략, 마케팅 개념들 여러분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케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의 기본적인 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STP 전략까지 하다가 무엇보다도 이런 그 무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서비스 상품, 이 무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서비스 상품이 중요한 거는 홍보라든가 어떤 포지셔닝을 고객들의 마인드에 이미지를 상품이나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이런 그래서 고객들 마음속에 쫙 각인시켜 놓으려면 기억을 딱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으려면 뭘 갖고 해야 된다? 예, 브랜드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오늘 이번 주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마케팅 믹스라든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접어서 혹은 또 코로나 시대에 어떤 트렌드에 따른 이런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그걸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켓은 뭐라고 할까요? 마켓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장소죠.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켓은. 그러면 마켓 장소라는 건 뭐냐?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교환하는 장소죠. 필요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 쓸 돈이 있는 사람들, 그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하고 제품하고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장소가 우리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형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전체 인구가 기업들이 있는가, 인구도 있고 기업도 있는가. 즉 기업은 뭐예요? 상품이라는 거죠.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상품이 과연 필요한 사람들인가, 이 인구들은. 그 다음에 상품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게 관광 상품이라고 치셨을 때 지금 이란이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전쟁하는 나라에서 그거는 안 되죠. 관광 상품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건 시장이 아니다. 인구는 있고 기업은 있다 성치더라도 즉 그 상품에 관심이 있는가를 파악할 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충분한 그만큼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GDP에 따라서, GNP에 따라서 10,000불이다, 20,000불이다, 30,000불이다. 10,000불 정도 되니까는 해외여행, 이런 여행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특히 해외여행. 그리고 한 30,000불, 20,000불이 넘어가니까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20,000불이 되면서 또 골프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30,000불이 넘어가면서 요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요트, 유람선. 즉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구매력이 어느 정도는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시장이 얼마나 성숙이 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무엇보다도 상품에 구매하려는 그 상품 구입에 돈을 쓰려 하는가, 이게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자,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제 곧 우리도 닥칩니다. 아니야, 닥치고도 있어요. 지금 이제 초입인데 고령화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 돈이 있어요. 구매력이 있어요. 상품에 관심이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 돈을 쓰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고령한 나이세 드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되게 힘든 이유가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나오는 족족 뭐든지 다 은행에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 은행에 다 저축하면 안 되거든요. 돈은 돌고 돌아야 돼요. 즉 소비로 가요. 즉 돈은 소비자가 돈을 가지고 은행으로 갈 게 아니라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돼요. 여행사 가서 여행 상품도 사야 되고, 항공사 가서 비행기표도, 호텔 가서 객실도, 그 다음에 마트 가서 먹을 것도, 일상용품도 다 사야 돼요. 자꾸 그렇게 사야지 그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다시 돌고,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은행 가고, 은행에 갔다가 또 다시 어떤 기업들이 또 대출 받아서 또 공장 만들고, 어떤 투자해서 관광지도 만들고, 호텔도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 그럼 돈을 써야 되거든요.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시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조건들 다 갖춘 게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케팅은 뭐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교환이에요. 익스체인지.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뭐냐? 우리가 익스체인지를 잘 하게 해줘야 된다. 생산자와 공급자가 익스체인지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럴 때 익스체인지가 해줘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린 키워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뭐다? 가치. 소비자의 가치. 즉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 그게 무형일 수도 있고 유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 교환이 성립이 된다. 왜? 소비자는 욕구가 충족이 될 거를 찾아요. 나의 욕구가. 욕구가 인식을 되고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걸 알다면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구 충족이 돼주는 가치, 그 가치가 중요해. 그래서 고객 가치를 창출해내야 고객이 욕구 충족이 되고, 욕구 충족이 되면 고객이 만족하게 되고 감동이 되고, 또다시 그거는 재구매, 재확산이 일어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고객 그냥 생산자가 이거 되게 좋겠다,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품이 좋은 건 좋아요. 그러나 교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상품에 관심이 있는 시장인가, 또 그 상품을 구매할 만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잘 어우러져야 돼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그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래야지 고객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욕구 충족을 해나가다. 이게 현대 기업들의 뭐다 특징이에요. 현대 기업들이 현대같이 이 발빠른 라이프 사이클 변해가는 이 다양해져가는 고객들, 그 다음에 상품의 생명 주기도 되게 짧아져가는 이 현대에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인간의 행복을 갖다 증진하는 거죠. 그런 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 왜 필요하냐? 마케팅은 계속 왜 필요하냐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이제 왜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가? 그러고 또 지나면 수정하고 수립. 이건 결국에는 뭐냐? 고객들이 있는 이 시장이 우리만 있다라는 건 아니야. 다른 경쟁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사들도. 그럼 경쟁사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르게 움직여도. 그러다 보면 또한 고객들은 또 뭐가 있다? 욕구가 되게 다양해져 가고 있어요. 욕구가 다양해져 가다 보니까 또 뭐가요? 생명의 주기가, 그 상품,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명 주기가 되게 짧아져 가고 있고, 외부 환경이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외부 환경이 변해가는 걸 그 흐름을 잃지 못한다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벌써 20년 전에 30년 전에 팔던 걸 지금에서 팔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병해야 돼. 그 또한 내부 환경들, 어떤 직원이라든가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일하는 더 습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사들이 있는 경쟁 시장, 다음에 수요가 다양한 고객들의 그 욕구들 아주 점점 다양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외부 환경, 정치, 경제와 같은 어떤 주변 환경들, 그다음에 내부 환경도 어떤 직원들이라든가 조직의 내부가 변해가는 이런 환경이 변해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걸 다시 또 수정하고 또 보완해야 되는 이런 계속된 일들을 갖다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 마케팅의 저행이가 이런 식으로 내려요. 교환을 창조하는 과정. 이게 이제 약간의 협의의 개념이었거든. 요거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교환.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개념에서 교환을 창조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마케팅이다. 근데 이런 마케팅에는 이제는 뭐다? 어떤 재화나 용역만, 그 서비스나 이런 거면 아이디어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플러스 아이디어까지 익스체인지가 되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마케팅 전략이 돼가고 있는, 좀 더 협의, 광의적인. 그러다가 또한 이 마케팅은 또한 뭐다? 순수하게 그냥 경제적인 활동에서만 어떤 재화가 있어서 교환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디 사회적인 활동,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펼치는 것이 또한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예전에는 기업체만 하던 거였던, 이제는 정부도, 공공기관인 정부 까지도 마케팅 전략에서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거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저기 해줘야 되는 건 또 뭐냐? 자, 여행 시장이죠. 이런 우리 여행 시장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봤을 때, 여행 시장이 가장 좀 힘든 거는 뭐냐면 시공간의 수급이 항상 불일치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급 양자 간의 그 생산 과정에 항상 고객이 참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관광 상품의 서비스 상품의 그 주 특징이죠. 생산 과정에 고객이 참여한다. 그래서 생산과 공급이,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생산과 이거를 짧게 이런 표현하죠. 생산과 소비의 미보다 비분리성, 분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분리성이 존재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원천인, 그러니까 호텔이라든가 관광지, 어떤 관광 자원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직접 고객하고 다이렉트 붙고, 가격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다. 왜? 우리는 엄청나죠. 이 첫째 이동 수단서부터도 가격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가격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숙박하는 것도, 즐기는 것도, 먹는 것도, 그러다 보니 가격의 형태는 또 되게 다양하죠. 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불포함돼서 그건 말이 안 되고, 포함된 것도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예전에 저 갔을 때는 배낭여행, 세미 자유여행 이런 게 없었거든요. 에어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항공하고 호텔만, 아니면 항공하고 렌터카만, 이런 식으로 그 판매가 되고 있는 거. 그래서 가격 형태가 되게 다양해져 간다. 그다음에 관광 수요, 이제 수요 공급이 높은 탄력성을 갖고 있죠. 높은 탄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의 표준화, 소프트웨어의 이제 경쟁력이 점점 네, 하드웨어가 이제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상품들이 더 비슷해져 가고 있죠. 그 뭐죠? 저작권이라든가 모방이라든가 이런 특허라든가, 이 또 여행 상품 시장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소프트웨어의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감동을 일으켜줘야 되는 이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장이 여행 상품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스와트 분석은 여러분이 되게 잘할 거예요. 스와트 strong, weak, 그쵸?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 요거는 특징이 뭐냐, 현재 나의 상태에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퍼추니티와 스레트, 어떤 기회냐 위협이냐, 이거는 이제 미래상, 앞으로 닥칠 상, 요건 어떻게 주변 환경. 이 오퍼추니티와 튜티는 뭐다? 통제가 안 된다. 마케터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오퍼추니티. 그러나 스트롱과 위크는 마케터들이 통제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네, 현재 그 마케팅의 시장을 분석하는 스와트 분석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스와트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확실히 분석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나오거든요. 자, 요건 이제 하나 사례 얘 같은 걸 들었어요. 요 시점에 이제 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하나토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회나 위협들이 이런 식으로 쫙 조사를 해나가요. 특히 이제 원화 약세, 유가 하락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또 바뀝니다. 지금은 다시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유리할 달러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막 그럼 골치 아프거든요. 이 환율이 또한 그 원화 약세는 이제 환율이 등등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원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가 돈을 적게 내도 돼요. 예전에는 1달러 갖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1달러가 1,200원 하다 갑자기 1달러가 1,800원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달러를 바꿀 때 돈을 더 적게 내는 거죠. 2달러를 받는 게 1,600원밖에 안 돼. 예전에는 2,000 얼마였는데.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돈 씀씀이가 좀 더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원화 약세, 원화 강세 되게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환율의 영향은 그때그때 항상 다르다. 다른 것들은 거의 변화감이 없죠. 이렇게 이런 기회와 위협들을 뭐다? 마케터가 통제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요 기회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 기회와 오퍼추니티는 장기간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따질 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점과 약점은 우리가 컨트롤이 통제가 가능하고 지금 현 상태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접근이 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해줘야 되는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게 이제 SCP 전략인데, SCP 전략 잘 아실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하나의 그 사례를 한번 좀 봐드릴게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이 항공사는 17년 동안 계속 흑자만 낸 회사예요. 다른 그 항공사들은 계속 적자인데 얘만 흑자를 내고 있다. 대단하죠. 흑자만 계속 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우스 항공사는 왜 그러냐, 왜 얘네들만 흑자를 내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유일하게 흑자만 냈던 이유가 뭐다? 한번 다 따져봅시다. 매출실 꼴찌야. 참 독특해요. 그 다음에 승객 10,000명당 고객이 컴플레인이 낸 게 제일 또 적어요. 매출도 적고
컴플레인도 되게 적네? 그런 게 이유가 뭐지? 고객이 근데 직원당.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죠. 직원 한 명당 고객이 상대를 몇 명이 하느냐? 제일 많이 해요 또. 근데 제일 많이 하는데 컴플레인은 또 제일 적다. 신기한 거야. 야, 고객이 한 명이 컨트롤하는 대응하는 고객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은 제일 적네. 그걸 된 거죠. 그래가지고 비행기당 직원 수가 제일 적어. 아, 비행기당 직원 수가 제일 적으니까 직원 한 명당 고객을 응대하는 게 제일 많겠구나. 응? 그 다음에 이 비행기 또 다른 특징을 봤더니 어떻다? 정시 출발하는 거에 1등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출발하고 제대로 내려요. 그럼 이런 역으로 생각해. 아, 고객이 컴플레인이 항상 늦게 출발하고 늦게 도착하고 이런 것이 불만이 제일 많구나. 비행기가 우리가 타는 이유는 먼 거리를 갔다가 정확한 시간에 내가 도착하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가치죠. 중요성이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먼 거리를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거. 내 목표하는 시간에. 그게 항공사의 가장 큰 항공기의 가장 큰 장점이며 가장 큰 속성이에요. 고객 만족하는 데. 그렇지만 이 웨스트항공사는 분명히 그거를 1등으로 하고 있고 그걸 1등으로 하니까 컴플레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적어.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직원 한 명당 고객 응대는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이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직원이 서비스를 잘 했는지 아니면 서비스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컴플레인은 제일 적을 정도로 내가 상대를 해야 돼. 직원 한 명이 상대를 해야 돼. 고객은 되게 많지만. 즉 이건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돼. 아, 직원 한 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게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직원들이 고객한테 주는 서비스가 되게 줄어들었겠구나. 작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또 역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래요. 간단해요. 전략팀의 김팀장한테 오다가 떨어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웨스트 에어라인, 노스웨스트 에어라인도 적절 보던 회사였어요. 그러나 이거 이후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략팀은 되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거를 고객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고객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게 부가 서비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고객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객을 내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을 하게 되고 기내 서비스는 빼버리자. 그리고 거꾸로 어떻게 된다? 가격을 낮추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우스항공사에서 속점보다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특권층 어느 정도. 그래서 고객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원하는 정시 출발, 정시 도착, 기내 서비스는 다 빼버리자. 그러면서 가격 프라이스도 낮추자. 이 전략을 펼쳤던 거죠. 이래서 나왔던 게 뭐다? LCC 항공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코스트 캐리어가 탄생하던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비행기는 정시 도착, 정시 출발을 해야 되고 그 고객들은 전부 다 모든 고객들이 완벽한 풀 서비스를 받는 걸 선호한 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어도 가격이 좀 저렴하고 정시 출발하고 정시 도착하는 걸 더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글로 공략을 했던 거죠. 이래서 STP 전략이 나오게 됐던 거고 그래서 LCC라는 게 나왔던 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STP 전략을 펼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TP 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의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는 이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다? 첫째 조건이 자원이 한정적이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고객이 다양하. 고객이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응?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고객이 원하는 게 너무나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객이 다양화된 걸 막 쪼개야 돼. 누구는 콜라 마셔야 되고 갈증이 날 때 누구는 콜라 마셔야 되고 누구는 이온 음료를 마시고 포카리 스위트 같이 누구는 물을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집단을. 그래서 내가 나는 콜라만 만들어서 탄산음료만 팔래. 즉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만 내가 가진 돈이 100원밖에 없고 인적 지원도 10명 5명밖에 없으니 난 이거 갖고는 시장 하나만 공략하겠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ATP 전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내가 맞는 고객을 그 시장을 선택을 해서 타겟을 잡은 거죠. 그 타겟이 T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원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콜라, 탄산음료라는 이미지를 주겠다. 우리 회사에는 뭐 물도 팔고요, 이온 음료도 팔고, 스포츠 음료도 팔고요, 탄산수도 팔고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탄생됐던 게 바로 뭐다? STP 전략이라는 거. 결국 이 STP 전략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쟁자들을, 모든 고객을 내가 다 커버하겠다. 이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면서 좀 집중 공략을 해야겠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시는 거라면 돼요. 그래서 그 단계는 뭐냐? STP 전략은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다음에 타겟팅, 목표 시장 그 중에서 하나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내 상품을 고객들의 그 내가 타겟을 잡았던 고객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다 각인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STP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장점 그거죠.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쓴다. 그리고 적은 경쟁자와 맞추겠다. 많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마진을 갖다가 내가 높이고 사업의 성공률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바로 이제 성공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TP 전략을 잘 하는 것만 해도 반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스와트 분석으로 통해서 시장을 제대로 분석을 해놓은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 걸 보고서는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에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타겟 시장을 잡고 내 상품을 포지셔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상품을 또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시죠? 미리 상품이 개발되고 좋은 게 만들어졌다면 그런 시장을 적절한 시장을 찾아서 공략할 때 써야 되는 이런 방법들이 바로 스와트 분석과 STP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죠? 그래서 이런 STP 전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주요한 목적은 뭐 뻔하시 우리가 고객 만족을 하게 되죠. 차별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주요한 목적인데 시장 세분화라는 게 일단 내가 시장을 갖다가 분명히 그 STP 전략이 펼쳐졌던 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집중화, 경쟁력 있는 차별적인 경쟁적인 전략을 펼쳐서 경쟁력 있는 걸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장 세분화의 주요한 목적이다 보시면 되는데 시장 세분화하는 건 뭐야? 동질적인 하위 시장을 하는 것이 키워드죠. 성격이 유사한 동질적인 유사한 하위 시장, 한국이라는 시장의 하위 시장, 성별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직업군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정한 특징을 가진 집단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소비자들을 갖다 집단화하는 거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표준 시장을 선택을 하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의 변수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지리적 변수죠. 지리적 변수. 강남과 강북 딱 나눠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어떤 트렌드라든가 소비 스타일, 소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부터 지역별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인구 통계적으로도 그게 나와져요. 나이별로.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적은 유딩들, 초딩들, 중학생, 청년들, 장년들 다르죠. 이런 나이별로 또한 남자와 여자 다르죠. 그다음에 소득 수준, 직업군, 종교, 교육 수준, 학력 수준 이게 다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변수, 기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사회계층,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계층, 어떤 세월의 형태, 그 다음에 성격들 이런 걸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선 행동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제 이걸 나타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지. 그래서 상표 충성도라든가 어떤 마케팅 변수들 이런 걸 가지고선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시킨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단 나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55세 미만, 55세 이상, 65세 이상. 이거 미국입니다. 미국을 가지고서는 한번 사례를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소득수입 4만 달러 이상, 4만 달러 초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학력 수준, 나이가 젊을수록 야외 여행을 선호하는구나. 노년층인데도 비교적 유람선 여행이 좀 야외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완전 노년층들은 패키지 투어를 또 선호하는구나. 젊은층들은 그렇지 않구나. 그런 거죠. 오히려 노년층 중간쯤에 호텔 같은 걸 더 선호한다. 그러나 젊은 층은 오두막집이나 캠핑을 또 선호하는구나. 이런 거 이렇게 나누는 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여행 상품을 갖다가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건 이제 미국의 한 사례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는 시장을 어디다 공략을 하겠다. 그러려면 세 가지 선정 조건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첫째가 시장의 매력도 성장성을 일단 앞으로 커나가는 시장이냐 죽어가는 시장이냐. 가장 극단적으로 초등학생을 그러니까 뭐죠? 베이비 신생아를 상대로 하는 시장 아니다 기다. 왜? 신생아가 일단 시장 인구가 줄어드니까는 줄어들겠죠. 그런 시장 할 거냐 아닐 거냐. 그래서 성장성 앞으로 계속 커나가는 시장이는 다음에 경쟁자가 많이 있느냐 적으냐 아니면 그 경쟁자를 내가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시장은 나와 어떤 그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체성들을 갖고 있게 됐죠. 그걸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거 있겠죠. 정체성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나의 자원이 있는가, 내가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 혹은 나의 철학 이게 맞는가.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고서는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 나는 시장을 갖다 여러 개 나눠놨어요. 이렇게 지금 9개처럼 나눠놨다고 칩시다. 한 시장만 공략하겠다. 시장 하나만 나는 하겠다. 아니겠다. 난 선별적으로 해야겠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시장을 분석해보자. 아니면 나는 상품만 전문화하겠다. 프로덕트. 난 꾸준히 그냥 핸드폰이면 핸드폰만 그 핸드폰을 대신 10대도 20대도 50대도 60대도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만들어내. 나는 시장 전문화. 나는 아예 오직 이 나는 그 소위 얘기해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시장만 공략을 하겠다.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10대들이 사용하는 시장을 다 써. 그 10대들이 이용하는 모든 것들을. 초등학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10대들의 시장을 선정을 했어요. 그럼 그 시장에 된 거 초등학생이니까 학용품도 필요하구나 어떤 장난감이 필요하겠나 먹거리는 이걸 다 공략하겠다는 거죠. 난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다 다 공략하겠다. 사실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죠. 이러려면 이제 정말 대기업 삼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넉넉한 어떤 콜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도 내가 단순히 한 개만 하거나 이런 선별적으로 할 거냐 상품으로 전문할 거냐 시장으로 전문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은 이제 브랜드 어떤 그거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요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